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리글라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폴리글라스는 4개 이상의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 역시 외국어 배우기를 좋아하고 폴리글라스이 되고자 여러 언어를 배워왔습니다. 저의 지식이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를 어떻게 배우면 좋은지,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보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외국어 학습자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이해 가능한 인풋에 대해서입니다.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효과적인 배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인풋이 쉬운 것이 되려면 이해 가능한 입력이 필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전 전류가 증가하면 통전 경로의 근육 경련이 심해지고 신경이 마비됩니다. 인체 감전 시의 영향은 통전 전류의 경로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며 전류가 심장 또는 그 주위를 통과하게 되면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끝내는 심장 기능을 잃게 되는 심실제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 문장은 한국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읽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전기 또는 어학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면 저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공자만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전이 무엇인지, 통전 전류가 무엇인지, 맥동이 무엇인지, 심실세동이 무엇인지 다양한 용어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전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함으로써 비로소 저 문장이 말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습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정보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문장만 있는 저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전 전류가 증가하면 통전 경로의 근육 경련이 심해지고 신경이 마비됩니다. 인체 감전 시의 영향은 통전 전류의 경로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며 전류가 심장 또는 그 주위를 통과하게 되면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끝내는 심장 기능을 잃게 되는 심실세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니 전보다는 한결 더 이해하는 정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매체는 이해 가능한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해 가능한 매체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가능한 인풋이 되기 위해서는 전달되는 내용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의미가 있는 의사전달 형태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의사전달이 아닌 방법일까요? 수많은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없는 개별적인 단어를 따로 배우는 학습 습관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만 별도로 배웁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흐트러진 정보의 파편일 뿐입니다. 왜 이런 형태의 학습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일까요? Let's eat 이란 영어 표현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언어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아래처럼 배울 겁니다. Let's는 let us의 단축형으로 제한 근유를 나타냅니다. Let's 다음에 동사는 원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Let's go skiing, Let's go walking, Let's go shopping처럼 Let's go ing는 뭐뭐 하러 가자는 뜻입니다. go 다음에는 동사 ing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문법을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은 문법을 배운 만큼 이 문장을 타인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실제적으로 의사전달 관점에서 바라보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습자는 배고픔을 느끼죠. 이때 다른 사람이 이 학습자에게 Let's eat 이라고 말합니다. 학습자는 처음 듣는 말이기에 듣자마자 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시 천천히 Let's eat 이란 표현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손을 사용하며 밥 먹는 신용을 하면서 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반복하죠. 그러면 학습자는 이 문장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두 상황은 학습자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법적 접근은 지식을 전달한 사례입니다.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학습자가 실제로 자전거를 타지 않고 설명한 사례와 같은 경우죠. 두 번째 접근은 의사전달 형태로 이어 학습자가 응답을 하든지 특정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배고프지 않다고 한다든지 그래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이 두 사례에서 학습자는 이 표현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전통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언어를 습득하는 원리는 언어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다르게 우리는 의사 전달이 가능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효율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 설명으로 배운 방법보다 실제 상황에서 Let's Eat을 배운 학습자가 해당 표현을 더욱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말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는 방법을 암묵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설명을 통해 배우는 방법을 명시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명시적 학습으로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에는 수많은 상황에서 수많은 학습 방법에서 암묵적 학습의 효율이 명시적 학습의 효율을 훨씬 능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유치원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배웠던 명시적 학습의 결과가 좋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합니다. 그럼 인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배움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풋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게 이해 가능하고 시간을 망각할 정도로 흥미로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인풋을 하게 되면 외국어를 정말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낭비 안 해도 되죠. 상대적으로 해외 유학을 가서 몰입된 환경에서 생활해도 이해 가능한 인풋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해 가능한 인풋을 많이 이루어질수록 언어를 배우는 효율성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런 인풋이 의미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언어의 습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언어를 들을 때 말하고자 할 때 동사의 변화, 시제, 관사 유무, 명사의 성 등 학습방 그대로 각 요소들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Let's Eat을 문법적으로 배운 학습자가 다시 그 표현을 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Let's Eat을 들을 때 자신이 배웠던 문법적 지식을 그대로 다시 떠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할 뿐이죠. 반대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Let'는 let's의 단축형이고 let's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 과정을 산술하듯이 다 계산해서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죠. 바로 즉각 학습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할 뿐이죠. 의사 전달,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궁극적으로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인풋과 아웃풋은 우리가 학습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꼭 그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 관련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죠. 배울 때는 연습을 통해 의식적으로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할 때는 생각할 겨를 없이 나와야 하죠.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그런 연습 없이 어떻게 아웃풋을 향상할 수 있을까요? 이해 가능한 인풋으로 습득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아웃풋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가능한 인풋은 문법 공부, 단어 외우기, 동사의 변화 외우기, 시제, 발음 연습 등 우리가 의식적으로 공부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해 가능한 인풋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해 가능한 인풋을 하고 계신지요? 아래 댓글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